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앱의 주인, 모든 것은 포노들이 결정한다. 네, 오늘 지금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표준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우선 그들이 어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문명을 이해하려면 생각의 눈높이, 생활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이 어떤 미디어를 보고 있고 어떤 소비 방식을 즐기고 있으며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한다. 문명의 표준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우선 그들이 어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문명을 이해하려면 생각의 눈높이, 생활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이 어떤 미디어를 보고 있고 어떤 소비 방식을 즐기고 있으며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유사하게 생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 쉽지 않다. 차선의 방법은 데이터를 통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이건 해야 한다. 이유는 이렇다. 사장님이 좋아할 앱은 버려라. 사장님이 좋아할 앱은 버려라.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열어 온라인 상점을 만들고 앱도 제작해 배포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만들다 보니 사용 방식도 이것을 확산시키는 마케팅 방식도 그들의 문명과 맞지 않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사이트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앱도 인기를 끌지 못한다. 정부가 공들여 개발한 대부분의 앱이 그렇다. 초기에는 과거의 마케팅 방식을 동원해 억지로라도 다운로드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한번 사용한 소비자가 좋아요가 아닌 별로야 라고 리뷰를 남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고객들은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 기획부터 세심하게 그들의 마음에 맞춰야 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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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면 진정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고집하고 내가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길을 잃게 된다. 성공한 앱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소비자를 매료시킨 카카오뱅크는 포노사피엔스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터치 수를 최대한 줄여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다. 첫 페이지는 회사 소개를 담고 다음 화면은 막 출시한 상품을 광고로 하고 소비자 메뉴는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방식은 포노사피엔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벅스 앱도 마찬가지다. 앱을 열고 한번 흔들면 바로 카운터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별것도 아닌 이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건 꼭 써봐야 해가 되고 그것이 서비스를 키우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앱 개발은 앱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임원이나 사장이 좋아할 앱을 기획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야 회의 때 깨지지 않을 수 있다. 신입사원들이 신나게 자료를 모아 학습하고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앱을 기획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일단 과장들이 점검을 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말은 다시이다. 과장 직급 정도가 되면 부장의 판단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장의 생각에 빙의가 되어 미리 고쳐준다. 회사 소개하는 건 꼭 넣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멘트를 산다. 그러면 과장의 입장을 반영해 앱이 수정된다. 고객들과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부장님, 검토회의에서는 대대적인 수정이 더해집니다. 이래 가지고는 상무님 통과 못한다가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사장 보고를 위한 상무 참석 검토회의에서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다. 사장님한테 거슬릴 수 있는 내용은 토시 하나까지 전부 걷어낸다. 물론 귀엽거나 젊은이한테 친숙하거나 하는 건 어림도 없다. 차라리 다른 회사하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멘트가 결국 나온다. 이제 사원들은 멘붕 상태가 된다. 애초에 밤새며 기획한 내용 중에 살아남은 거라곤 이것이 앱이라는 것밖에 없다. 사장님 검토회의는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맥스이다. 앱 문명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사장들은 그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다. 그럴 만한 자신감과 프라이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실력도 출중하다. 누구 하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앱 안 쓰는 사람은 빼고 가라. 마지막 회의에서 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까? 앱을 매일 사용하고 적어도 10개 분야에서 앱을 결제하고 있는 사장이 아니라면 이 판단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앱 개발 방향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면 사장들은 자기가 성공한 경험을 거기에 입히고 싶어 한다. 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만들었던 광고 전략을 앱에 실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 학습한 새로운 트렌드도 적용해보고 싶어 한다. 이것을 유튜브랑 연결할 방법은 없나? 이런 코멘트들은 개발팀 노트에 빼곡히 적히고 그들의 심장에는 이런 말이 새겨진다. 다시는 새로운 걸 개발하지 말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회사에 심어지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의 싱싱한 생각에 회사의 굳은 생각이 빙이 되는 순간이다. 사실 이러한 수직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우리 기업들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수직적 조직을 무조건 바꾸는 게 정답도 아니다. 다만 포노사피엔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포노 사피엔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오로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오로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앱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차라리 배제하는 편이 낫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장이 솔선수범해서 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포노 사피엔스 문명과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력을 아예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건 전부 소비자 데이터를 확인하자고 하면 된다. 사장이 제프 베조스의 생각에 빙의하는 것이다. 나를 설득하고 싶다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회사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 디지털 문명의 확산은 이미 명백하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러한 소비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다. 나의 시각이 어느 문명에 맞춰져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출발점이다. 역시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 문명을 표준 문명으로 인지하는 일이다. 이 길은 어렵지만 생존을 위해 꼭 가야 하는 길이다.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네.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한번 별로면 떠난다. 빅데이터를 가진 자들. 아마존의 데이터 채집기,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미세한 차이 그러나 결정적 차이. 앵프라맹스 팬덤의 기초, 디테일로 이룬 한반도 신화, 패스트 팔로워의 전략, 유튜브라는 생태계의 법칙, 유튜브에 광고를 얹다, 캐리 TV가 성공한 이유, 팬덤 형성의 조건, 디지털 루저에서 문명의 아이돌로,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독일의 아디다스는 유통에 개입 없이 소비자 구매 데이터만 받아 제품을 만들고 배송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소비자가 선택하면 생산하고 아니면 생산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여러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 있고 제조 시스템은 이에 대응해서 24시간 내에 제품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정말 로봇과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과 센서가 집중 투입된다. 이는 소비 방식에 맞춰 제조 방식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만나요.